엑설타 리피니시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팀 리더 김정열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도장 코팅 결함, 그 원인과 해결 방법입니다. 어떠한 그 원인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형태의 도장 결함입니다. 작업 공정 시 발생하는 결함 중에 입자, 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실에는 이런 문구가 있죠. 도장의 적은 먼지이다. 입자는 도장 코팅 중에, 도포 중에 건조된 도장 코팅 표면에 이물질이 침투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일단 일어나겠죠. A는 현재 지금 도장을 한 상태입니다. 도막이 젖어 있는 도포 중에 이렇게 중간에 이물질이 이제 발생이 돼서 여기 이제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도포 후에 보니까 먼지가 위로 떠오르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수지가 가라앉고 나머지 먼지들은 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부분에는 건조 이제 한 상태에서 이걸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후속 작업이 진행되면 되겠죠. 그럼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느냐? 일단은 더러운 도장 표면이 되겠습니다. 도장 표면 자체가 깨끗하지 않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장실 자체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스프레이하는 페인터가 작업복이 너무 더럽다 그럴 경우에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 스프레이 건 자체도 청소가 부족할 경우에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료 자체가 이제 여과를 필터링이라고 그러죠. 필터링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장을 하게 되면 도료 자체에서도 이런 이물질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도포 표면을 충분히 청소하고 탈지 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너무 빨리 스프레이 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에어블로잉도 하시고 탈지도 철저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도장실, 도장 정비사의 작업복 및 스프레이건 청소를 깨끗이 해서 청결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외부에서 샌딩할 때 입었던 작업복이랑 부스 안에서 입는 작업복이 동일하게 입게 되면은 또 먼지가 또 많이 유입돼서 도장 표면에 앉을 수가 있겠죠. 스프레이 부스복은 반드시 분리해서 작업할 때 작업 공간에서 입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또 도포 전에 여과지를 사용하여 페인트를 여과한다. 우리가 비리 계량 컵에 의해서 혼합되는 도료가 있다 하면 충분히 여과를 해서 알맞는 여과지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도장 중에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먼지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 먼지가 안 앉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타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PCI. PCI는 기본적으로 오일, 그러니까 유분, 또 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장실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오염이 돼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 실리콘 작업을 했다든지, 폴리싱을 했다든지, 뭐 판금 배성, 이런 왁스라든지 이런 왁스 성분의 것들을 분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비산이 돼서 도장실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일 부분들이라든지 그 컴프레셔에서 공기를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의 공급할 때 에어 자체가 불순물로 오염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C타입이 이제 오일 성분인데 이게 도장 표면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표면 장력에 의해서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함몰처럼 제가 분화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PCI라고, 물고기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PCI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도장실을 일단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 도포 표면을 충분히 청소하고 탈지 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을 해야 돼요. 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탈지하는 부분도 깨끗이 도장 표면을 깨끗하게 탈지를 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합니다. 또한 탈지한 도포면을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킹 하고 나서 탈지를 보통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탈지를 하고 마스킹을 하면서 피도 체면을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손에 있는 유분기나 이런 부분들이 도장 표면에 닿으면서
나중에 도장을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민영 있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급되는 에어에서 우리가 에어 드라이기, 압축 해제 장치 등을 통해서 컴프레서 공기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되면 컴프레셔실에 있는 보조 탱크에 있는 압력 밸브를 열어서 물을 완전히 제거를 하셔서 드라이 상태로, 내부 안에가 드라이 상태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공기를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님 형태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놀은 우리가 버티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보이죠. 근데 버티 작업 외에 이제 스프레이 시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피놀들이 이제 형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열이 가해져서 도장 코팅의 용기가 이제 증발되기 전에 표면이 경화가 돼서 증발되지 못한 용제가 도장면을 위로 밀어내서 뚫고 이제 구멍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고점도 페인트를 너무 두껍게 도포를 했을 경우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료 자체 점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너무 한꺼번에 두툼하게 두껍게 도장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머물고 있는 용제들이 미처 증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밀어내면서 이제 위로 대기적으로 증발을 하려고 하겠죠. 밀어내면서 구멍 형태로 이렇게 옆에 그림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놀 형태도 이제 깊이가 좀 다르겠죠. 어떤 거는 되게 깊고 어떤 거는 얇고 이런 형태로 이제 도장 측면을 구멍을 내버리는 겁니다. 또한 이제 속건 신라, 너무 건조가 빠른 신라를 사용하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가 리타더 신라라는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 건조 속도를 좀 늦춰주면서 평활하게 도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도포 간의 프레시 오프 타임이 너무 짧았습니다. 피놀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원인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이제 분석해 가면서 결함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도포할 때 프레시 오프 타임이 너무 짧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또한 밑에 프라이머 코팅, 이제 하부층에 있는 도료 자체가 완벽하게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상층에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 상층에 있는 용제가 아래쪽으로 침투하고 아래쪽에 있는 용제는 위로 증발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위에 다음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전에 작업했던 부분들이 완벽하게 건조가 되도록 한 후 후속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팅 시간이 짧다. 작업을 도장을 다 끝냈어요. 이제 열 처리를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열 처리를 할 때 너무 급속하게 열이 올라가서 피도체에 과하게 열이 가게 되면은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용제들이 증발하기 전에 이미 터져 버리는 겁니다. 외부 온도의 압력 차이에 인해 가지고 이제 구멍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세트 타임, 지초 건조 타임 시간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완전 건조 세트 타임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치 방법은 위에 있는 원인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광택 소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택 그 투명 작업을 다 하고 열 처리를 끝냈어요. 끝나고 이제 차를 빼보니 광택이 죽었다 이겁니다. 이게 다이백. 나중에 그 부분이 죽었다고 해서 다이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화제나 희석제, 첨가제의 혼합 비율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경화제에 포함되어 있는 NCO기가 이제 주제에 있는 OH기를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서로 맞는 적정 비율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경화제가 과도하게 많거나 또 주제가 과다하게 많게 되면 양이 모자르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인해 가지고 서로 짝을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광택이 죽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프레시 오프 타임이 너무 짧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용제들끼리 서로 안에 머물러 있다가 열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미처 증발하지 못한 용제들이 이제 도료 그 표면 자체에서 퍼져버리면서 또 광택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코트 투명층이 너무 얇을 경우에도 발생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 자체가 너무 얇게 되면은 그렇죠. 투명을 뿌렸다는 거는 그 밑에 상도 베이스 코트층에 용제가 약간씩 침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침투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층이 그거를 커버를 못하니까 짜글짜글해지면서 광택이 좀 죽는 형태의 모양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명 자체도 충분하게 도막 두께를 올려서 광택 소실되는 것들을 예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 코팅이 불충분하게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먼지 잡기 위해서 이제 컴파운딩하고 폴리싱 작업을 진행을 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광택이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리싱 하실 때는 충분하게 완벽하게 건조되고 그다음에 쿨링 시킨 상태에서 폴리싱을 해야 광택 소실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 베이스 코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도장 코팅막이 있고 이제 클리어 코트가 C 부분이 클리어 코트 부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수지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광택이 점점 죽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특히 이 경화제나 첨가제 혼합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 있던 원인들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 프레시 오프 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완벽하게 그 광이 건조가 된 상태에서 폴리싱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형태 작업 공정 시 발생하는 결함 중에 기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수용성 쓰면서 이제 기포라는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도 많이 하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포는 도장 코팅 경계선에 이제 접착 강도 감소해가지고 도장 코팅이 부풀어 흉기한 부분을 말한다. 높은 습도 조건에서 도장 코팅의 수분이 흡수되어 부풀 때 발생한다. 장마철 우기 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수용성 베이스 코트 뿌리기 가장 힘든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상대 습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면서 또 온도도 높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분이 안쪽으로 흡수되면서 이제 거기 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용제가 물의 증발이 늦어버리게 되니까 갇혀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포 형태로 이제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A가 이제 보수도장간 도장 코팅면이고, B는 기존 도막 코팅이고, C가 이제 물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불순물 자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물이 이제 이렇게 슬슬 증발하면서 물이 이렇게 가라앉죠. 물이 이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갇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물이 이렇게 방울방울 맺히면서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기포가 되면서 이렇게 표면층 위쪽으로 물방울처럼 이렇게 맺힌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보면 오일, 물, 땀, 뻘티, 분말 이런 불순물 자체가 이제 저기 안에 혼합되어 있으면서 같은 형태로 있을 수가 있고, 사실 물이 터지게 되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중에는 그게 파인 형태 정도로 되는데, 그 물이 파인 형태 정도로 되면서 안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들은 이런 불순물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D와 같은 형태의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각층 그냥 강판부터 우리가 상도 베이스 코트, 탑 코트까지가 있는데 각 레이어마다의 접착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각 공정마다 스커핑, 청소, 탈지 및 건조 작업을 충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실시를 한다. 그 다음에 뭐 공급되는 에어는 뭐 여러분들이 잘 불순물 제거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접착성이 좀 우수한 제품을 도료를 사용을 해라 이겁니다. 수용성 베이스 코트 가면서 일회성 서페이서 4회사 1K 프라이머 서페이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바로 상도 베이스 수용성 베이스 코트의 부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착이 이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2K 서페이스를 이제 우레탄 서페이스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수성과 접착성이 매우 우수한 보수용 보수용 도료 재료를 사용을 해라 이겁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결함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주로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작업 중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결함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놔뒀다 이거. 나는 차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새나 곤충의 배설물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버드 드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코팅의 스웰링, 그러니까 약간 얼룩처럼 생겼다는 거죠. 균열 또는 박리 현상이 발생되는, 깊이 침투하게 되면 도장 코팅면이 박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에 균일하지 않고 스웰링 형태로 일단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뭐가 묻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닦거나 이렇게 해도 세차를 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유기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도장 코팅의 이제 분열, 그 분자 자체의 구조를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서 이제 도장 코팅면이 녹아 들어가는 형태로 진짜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외선을 받아서 차체 온도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온도 상승에 인해 가지고 저런 불순물들이 이제 거기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도장 코팅면을 녹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보는 즉시 물티슈나 아니면 마른 수건으로 제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일단은 뭐 증발할 수 있도록 열을 가해서 보온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폴리싱을 진행해야 되겠죠. 광택을 좀 내보고, 광택했는데도 뭔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재작업 들어가셔야 됩니다. 적당한 샌드페이퍼로 샌딩을 한 다음에 재작업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얼룩이 있습니다. 워터 스팟. 물 얼룩, 이거 자주 발생합니다. 장마철에 이제 장마 끝나고 물이 막 오고, 이제 햇빛은 따갑고, 그 다음날 이제 뭐, 이제 맑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자외선 빛 나오면서 철판 이제 온도 올라가고, 물은 남아있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물 얼룩처럼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칼슘이나 실리콘 여러 가지 뭐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있으면서 주변에 이렇게 물때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희석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잘 제거도 안 됩니다, 저런 부분들은. 컴파운딩 처리하면 잘 나가기는 하긴 하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너무 깊게 되어 있는 경우는 또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보는 그 버드 드롭처럼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샌딩을 한 다음에 보수 도장을 진행을 하셔서 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바로바로 물때가 있으면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세차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산성비 얼룩, 뭐 요즘 예전에 워낙 심했는데 공단지역 가구도 그렇고 이건 좀 심하죠. 뭐 미세먼지도 날라오고 뭐 산성비도 내리고 차체에 보면 뭐 흙물 같은 게 뭐 모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것도 산성비의 일종인데, 산성비로 인해서 도장 코팅에 묻는 산은 증발을 통해 집중되고 도장 코팅의 분자를 끊어서 도장 코팅을 부식시킨다,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에서 워터 스팟이랑 똑같이 컴파운딩 처리를 한 다음에 일단 안 될 경우에는 또 샌딩 해가지고 후속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워터 스팟, 그 물 얼룩이나 이 산성비 얼룩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세차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기타 결함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도장층의 결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렌지 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렌지 필은 고점도, 그러니까 스프레이할 때 노즐 팁이 좀 안 맞거나 에어량이 낮거나 도료 점도가 높거나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이제 오렌지 필 형태가 귤 껍데기 모양처럼 생긴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적정한 점도, 그다음에 스프레이 건이 세팅, 거리, 뭐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이제 확인하셔서 도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인트 흐름, 점도가 너무 묽거나 너무 과도 스프레이건의 이제 노즐 팁이 너무 커서 도료가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쉽게 이제 과분사가 돼가지고 도장이 흘러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건조된 다음에 깎아서 일단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프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링킹,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은 맞지 않은 경화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추천된 이런 경화제를 사용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화제를 아무렇게나 막 사용을 한다든지, 또 첨가제, 용제를 또 어울리지 않는 용제를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응집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 것들을 써서 도장 간에 뭔가 혼합물이 제대로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막이 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에 상도 이제 다시 재도장을 했을 때 밑에 층이 녹으면서 자기네끼리 쭈글쭈글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리프팅 수축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재도장 방법밖에 없죠. 확 다 밀어내고 다시 서페이스 프라이머 서페이서부터 다시 재작업이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하나 흔하게 나타나는 게 샌딩 마크입니다. 워낙 상도 베이스가 곱게 도장이 되다 보니까
밑에 하도칠의 샌딩을 거친 거로 할 경우에 일단 올라오는 경우가 샌딩 마크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정하지 않은 샌딩 그릴을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샌딩 마크가 위로 그대로 올라오는 형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무조건 재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 샌딩 마크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형태, 박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리. 투명층이 살짝 가볍게 얇게 벗겨지는 형태, 혹은 뭐 돌 맞아가지고 치핑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또 일어나서 생기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경화제 비율이 제대로 맞지 않거나 도장 건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박리 형태가 일어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거 다 밀어내고 다시 재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화제 혼합, 첨가제 혼합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 보시고 알맞게 이제 적정하게 혼합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크랙, 균열, 우리 버티 작업에 작업을 진행을 하거나 프라이머 서페이스 할 때 과도하게 경화제가 들어갔거나 버티 작업할 때도 과도한 과산화물에 인해 가지고 도장 코팅면이 저렇게 이제 크랙이, 균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논바닥처럼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경화제의 과혼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밀어내시고 처음 하지 제품부터 프라이머 서페이스부터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리나 크랙, 균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경화제나 첨가제를 혼합 비율이 잘못됐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흔하지 않은 건데 염료 얼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도료 자체에서 어떻게 이게 얼룩처럼 이렇게 뭐 불순물이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보일 수가 있고요. 뭐 붉은색 점 반점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검은색 반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염료 주변에 이제 환경에 얘가 타르 같은 경우가 묻을 경우에도 이제 검은색처럼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염료 얼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도장 표면을 건조된 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 분말 고착입니다. 예전에 밀링 선반 쪽을 많이 하는 그 공단 지역을 가게 되면은 이런 철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돼 가지고 차체에 내려앉아서 도장면에 이제 저런 결함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세 가지 이제 유해 인자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강한 햇빛, 자외선, 빛깔, 그 다음에 이제 열받은 철판이죠. 온도, 그 다음에 여기 앉은 철가루가 이제 앉으면서 안에 파고들면서 녹으면서 구릿빛처럼 형태로 일단은 녹슨 형태로 이렇게 이제 생겨나는 거야. 도장 코팅면이 열이 다 있는데 제가 왜 파고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외선을 받게 되면 철에 대해서 이제 거기 안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안에 녹아 들어갔을 때 저렇게 얼룩처럼 보이는 형태인데 철분 형태입니다. 저 폴리싱기로 밀어도 광택기로 밀어도 저 부분이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런 형태가 되게 되면 재도장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도장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장 결함이 발생되면 원인이 어떤 형태로 있어서 원인이 발생이 됐고 해결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